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13%, 그리고 코스닥은 0.83%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장중에는 거의 하락하는 이런 기조였는데 장 마감할 때쯤 돼서 이렇게 올라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종목을 들여다보면은 거의 반반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하락한 종목들이 좀 더 많았습니다. 어제는 시장이 거의 패닉 상태였는데 오늘 이렇게 그래도 빨간색으로 마감이 된 걸 보니까 어제보다는 상황이 좀 낫죠.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그동안 연준에서 달러를 많이 풀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국 거라 보면은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있던 그런 달러들이 연준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 미국으로 향해 가게 됐습니다. 돈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달러도 돈이기 때문에 그 국가에 있는 이렇게 돈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 국가의 경기 침체, 수요 위축을 가져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 달러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각 국가들마다 외환 시장에서 이 환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각 국가들 내부적으로는 수요 위축, 돈이 빠져나가니까 자산 가격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외환 시장에서 이렇게 강달러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가,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하는 물가가 높아지고 그리고 국내에서 수입하는 물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래 돈이 빠져나가서 수요가 위축되는 상황인데 고물가로 이렇게 실험을 하다 보니 어떤 국가들은 우리나라처럼 이런 국가들은 그래도 이렇게 재정을 좀 줄이고 돈을 줄이고 좀 어려움을 갖다가 극복해 나가자 이런 기조로 나아가는 국가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국가들은 오히려 이 국내의 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달러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국내의 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국내의 돈을 갖다가 좀 푸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영국은 감세를 통해서 돈을 풀기로 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돈을 풀기도 했고 터키 같은 국가는 또 금리 인하를 통해서 돈을 풀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줄어드니까 그 돈을 자국 돈으로 채우다 보니까 이 환율에서 환율 시장이 이렇게 훨씬 더 이게 요동을 치게 되는 거예요. 달러가 빠져나갈 때 외환 다른 나라보다 이 달러가 훨씬 더 강한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 또다시 외국에서 수입에 들어오는 이 물가들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물가가 다시 또 반복이 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 돈이 빠져나가고 또 경기 침체가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나은 그런 상태인데 여튼 그런 악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금리 인상은 강달러로 불러오고 또 강달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물가로 이어지고 또 고물가는 다시 또 이거 물가를 잡기 위해서 수요 위축을 해야 되니까 금리 인상을 하고 또 금리 인상은 이 물가가 또 다른 쪽으로 또 수요 위축을 불러오고 또 수요 위축은 경기 침체로 가져오고 이렇게 악순환의 반복 사이클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시장의 관심이 아직도 그렇습니다만은 강달러, 이 강달러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나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미국에서 금리를 갖다 높여서 불러오고자 하는 게 수요를 갖다가 위축시키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경기 침체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관심, 보도들도 앞으로 점점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외환시장을 보면은 1,400원은 이미 돌파를 해버렸고 1,422원 요 정도 수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강달러 이야기인데 머지않아 신문지상에는 다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기를 갖다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원유 가격도 이렇게 보면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 원유 가격이 이렇게 오를 때는 물론 원유 가격이 비싸서 물가가 오르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지만 수요에 대한 위축,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해서 또 원유 가격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원유 가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름값이 비싼 거는 환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또 그리고 경기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구리 가격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많이 떨어져서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최근 1년간인데 멀리 바라보게 되면 내리 찍어 버렸습니다. 한 25년 정도 이렇게 멀리 바라봤거든요. 보니까 지금 구리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지금 경기 침체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연준에서 적을 유도하는 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연준에서 그럼 경기 물가를 갖다 2% 정도 맞추고 경기 침체가 오면은 다시 돈을 푼다고 하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 2022년은 뭐 금리를 좀 올리고 한 4.25% 정도 선에서 2023년에는 한 4.5% 정도 선에서 금리를 좀 더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속도 조절이 좀 있는 거죠. 2024년부터는 이제 금리를 다시 낮추어서 경기 침체가 이제 확실시 되고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연준위원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돈을 풀어서 올리겠다는 뭐 경기를 좀 부양하겠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점도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뭐 강달러, 경기 침체 이런 뭐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계속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중국 같은 경우도 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도저히 참다 못 참아가지고 드디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풀어서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극히 위험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환율이 높아지는 거는 달러가 미국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외환시장에서 그 환율이 높아지는 걸 갖다가 방어를 갖다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달러를 공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달러가 뭐 넉넉하면 괜찮은데 이 기축통화에 이 풀린 달러 이걸 갖다가 대체할 만한 아니면 그거 어쩐 뭐 수요를 맞춘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거와 비슷한 어떤 규모의 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난 IMF 때 외환시장을 갖다가 달러 풀어서 막 방어하다가 결국에는 뭐 창고 다 털려가지고 나라가 박살났다 아닙니까? 그거는 어떤 임시 방편이지 달러를 풀어서 어떻게 환율을 조절하는 거는 정말로 진짜 위급할 때 쓰는 거지 그걸 갖다 계속할 수 있는 나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튼 뭐 연준에서 이런 기준금리를 갖다가 어느 정도 좀 인상하는 거 자제를 시켜야 되는데 뭐 그런 거는 뭐 경제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현재는 그걸 갖다가 막을 만한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인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참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일단은 시장 수급 좀 들여다보면은 사실 수급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늘 여러분들께 뭐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일단 우리는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외국인들의 비중이 우리나라 한국 주식 비중이 상당히 지금 낮아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급적으로 많이 빠져나가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또 지금 현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 주식을 사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리고 퇴직연금이 이제 서서히 좀 유입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 지금 당장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또 마땅한 대책도 없는 인구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시 달러가 다시 들어오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돈들이 채워지는 그런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돈이 들어오면 또 시장이 오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여유가 된다 그러면은 사실 좀 사야 되는 겁니다. 또 시장에서 주식 가격이 굉장히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준 그 금융 투자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뭐 선물하고 현물하고 가격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온 거서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다른 세력들이 보기에도 또 다른 세력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기에도 현재 시장에는 산 주식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형편이 된다 그러면 주식을 사야 되는데 참 계속 오랜 하락으로 인해서 현금을 갖다가 잘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참 이론적으로는 사야 된다 이야기하면서도 참 살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래도 뭐 참고 견뎌야 되고 형편이 된다 그러면 모아가는 게 좋습니다. 오늘 세력들의 매선 종목들 보니까 이렇게 26개 종목이 있거든요. 종목이 좀 많아서 플래닛 참모들 도움을 좀 받아보면은 이런 종목들 있죠. 지금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플래닛 참모들이 현재 싸다 바닥권으로 지금 분석되는 종목들도 꽤 있잖아요. 그래서 싸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조금씩 매수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되고 현재는 뭐 이런 종목 괜찮아요 라고 뭐 여러분들께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올려드리고 싶지만
이런 개별 종목의 어떤 상황과 상관이 없이 시장의 체계적 위험, 외적인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 곤두박질 치기 때문에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따로 정리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뭐 시장 상황 보고 또 괜찮은 종목이 좀 반등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분석해서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려야죠. 지금 하여튼 이런 종목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니까 BH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올라서 이제 끝물에 다다르고 있다.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있는 사람들도 서서히 탈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세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리고 한솔 재즈 같은 경우도 좀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종목들 있죠? 이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튼 뭐 주식시장에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긍정이 긍정을 불러오고 또 다른 긍정을 불러오면서 긍정의 씨앗들이 계속 순환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이건 정말로 꿈이고 정말로 악순환의 반복 사이클만 계속 작동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석을 해서 이건 오릅니다, 오르지 않습니다 이야기하기도 참 곤란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맨날 이게 주식이 떨어지고 있는데 참 참아라 하기도 참 미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참고 좀 견뎌야 되고요.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희한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쭉 살아가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을 것 같지만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예전에 IMF 때도 많은 사람들이 부도로 인해서 또 직장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겨운 정말로 우리가 TV에서 봤죠. 눈물의 비디오 나는 떠나니까 니라도 살아남아서 어떻게 해라 그런 비디오 많이 봤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뭐 일부 공무원들 또 그리고 일부 뭐 대학 교수 저도 뭐 우리 교수님이 아주 해피하게 사는 모습을 그 당시에 봤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휴학을 하고 또 뭐 그때 좋은 대학들도 학생들이 하도 많이 뭐 빠져나가가지고 대학 재정이 뭐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때 뭐 전문대학이나 이렇게 있으신 분들도 편입을 통해서 좋은 대학으로 많이 들어가기도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 학생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뭐 산이 죽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저희 교수님은 참 룰루랄라 하면서 전혀 이상이 없이 타격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 모든 사람이 다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안정적이라서 직장이 뭐 그래도 뭐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약간의 여유를 갖다가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다 그러면은 그분들한테도 맞는 가이드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현재 시장이 좀 싸니까 주식을 갖다가 모아가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그분들 여유가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가이드를 좀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나는 참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참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좀 붙들고 있을 수 있도록 머리를 좀 써봐야 된다. 버틸 수 있도록 머리를 좀 써보고 힘을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일단 각자 처한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은 하나 확실한 것은 사람들이 위험자산이라고 해서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달러 빼고는 다 위험합니다. 달러 빼고는 뭐 각광받는 게 없어요. 하지만은 이 강달러 현상이 언제까지 또 지속돼서는 알 수 없지만은 이것도 바람처럼 어느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른 자산으로 돈이 향해 갑니다. 그러면은 그런 소외됐던 쪽으로 우리가 싸니까 물량을 모아서 들고 있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다시 이쪽으로 돈이 들어올 때 수익을 내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어떤 사람은 좀 버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여유 있게 뭐 주식을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상황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도 하나 확실한 것은 가능하면은 물량을 많이 또 그리고 오랫동안 들고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고 또 혹시 부채라도 있다 그러면 뭐 늘 말씀드리다시피 유동성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자, 힘든 시기 지내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는 어떤 말을 해도 참 재수없으면 참 삐딱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정말 걱정돼서 참 잘해보자 뭐 이렇게 위를 말씀드리는데도 듣는 입장에서 내 계좌에 파란불이 계속 보이면은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듣기 좋은 말도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참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참아야 되고 또 그리고 버텨야 되고
또 그리고 형편된다 그러면 모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자, 힘든 시기 모두 다 서로 위로도 좀 하면서 잘 지내도록 합시다. 자, 이상입니다.